제62회 영화부문 백상예술대상에 유해진,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오르는 유해진의 모습이 그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남자의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해진 1970년 1월 4일생으로 올해 56세인 그는 충청북도 청원군 현 청주시 청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72cm 키에 65kg 혈액형 A형, 서울예술전문대학 졸업하고 군 제육공병여단 병장 만기 전역한 유해진. 가톨릭 신자로 세례명은 요한입니다. 소속사는 VAST 엔터테인먼트사로 영화 데뷔는 1997년 영화 블랙잭입니다. 현재 미혼인 그가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인 김혜수와 연애를 하였다는 보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그들의 커플 이미지가 너무 안 어울린다는 말이 있었지만 한 거고 실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숙도가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의 연애에 대하여 박수를 보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악플보다 선플이 많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데뷔일로부터 28주년을 맞는 유해진은 왕과 사는 남자에서 엄흥도역으로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했죠. 검정 양복에 깔끔하게 묵직한 수상 소감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친근한 그였지만 그는 언제나 조연자리였고 주연을 비켜간 그의 운명은 늘 그늘에 가려진 역할들이 많았습니다. 주연을 빛내기 위해서는 조연은 무너져야 했기에 무너진 그의 마음을 우리는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못난 아들을 엄마가 늘 미안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 이야기였죠. 단순한 한국의 역사극이, 그것도 이미 알려진 역사 사실에 대한 영화가 흥행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심은 장항준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인간적 고뇌와 휴머니즘이 덧입혀진 컷컷마다 상황의 진정성이 관객을 울게 하였고,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을 파고들었고, 그것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세계가 앞다투어 영화를 개봉하였습니다. 한국의 K-팝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K-뮤비가 세계의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700만 관객수 동원. 누구에게도 상을 주어도 부족함이 없었던 배우들의 연기력과 그의 수상소감까지도 모두를 울컥하게 만든 유해진이었습니다. 1700만 관객수를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는 명랑을 따라잡고 역대 1위 흥행작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숨어있는 선과 악의 본질을 고스란히 녹여낸 결과였습니다. 유해진은 평생을 조연배우 조연상이라는 수식어가 그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고진감래였을까요? 대기만성이었을까요? 그가 수상한 인생 최대의 작품이 그의 흑역사를 이번 왕과 사는 남자에서 말끔히 씻어주었고 그를 사랑한 팬들에게 많은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영화인들에게도 아직도 작품 속에서 숨어있는 많은 조연 배우들에게도 눈물이 말라있던 우리네 사람들에게도 감정이 사람을 사로잡는지를 알려주는 영화이기도 하였습니다. 유해진은 중학교 2학년 때 원로배우 추성웅의 모노드라마 우리들의 광대를 보고 배우를 꿈꾸기 시작했고 고2 때인 1988년에 청주지역 극단인 청년극장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비록 외모 때문에 주연은 맡지 못하고 단역을 전전했지만 연기 열정만큼은 남달랐다는 후문. 그렇게 연극 활동하면서 서울예대 연극과 진학을 준비했지만 당시에도 심했던 외모적 편견 때문에 2차례나 탈락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와 강권도 겹치면서 결국 서울예대가 아닌 충청대 의상학과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군대를 다녀온 뒤 마침내 대학 졸업자 특별 전형을 통해 서울예대 연극과 95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 1997년 동락 레퍼토리 극단에 입단하여 배우 류승룡과 같이 활동했습니다. 이후에는 유명 극단 목화에 입단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유해진은 1990년대 말부터는 영화계에서의 연기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초반에는 깡패, 양아치 주유소 습격 사건, 공공의 적, 혹은
친일파 토지의 김평산 김두수 같은 악역 이미지가 강한 편이었는데 2005년 왕의 남자의 육가비와 2006년 타짜의 고광렬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구수한 입담과 재치로 깐죽거리는 유쾌한 캐릭터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남자로는 대종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조연상에 그쳤던 유해진이었고 그의 목마름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작품의 감초 역할로 출연하며 대중의 눈에 익어갔고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고 넉살 좋은 배우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은 오히려 이 점을 역이용해서 인텔리한 엘리트 역으로 출연하거나 아예 카리스마가 넘치는 악역으로 출연하기도 하면서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연기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2010년 입기에서는 마을 이장 천용덕의 오른팔인 김덕천 역을 맡아 신들린 연기를 선보이며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철봉 역으로 출연하여 영화를 하드캐리했고 대종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조연상을 휩쓸었습니다. 이처럼 조연 전문 배우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2007년 이장과 군수, 2008년 트럭, 2010년 죽이고 싶은, 2015년 극비수사, 그놈이다 등 공동주연 영화에도 간간히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실패작이 많았던 아픔을 맛보았는데 2016년 단독 주연의 코미디 영화 럭키가 전국 관객 700만에 육박하고 2017년 현빈과 공동주연을 맡은 공조가 800만에 육박하는 등 대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주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완벽한 타인에서 쟁쟁한 주연 4인방 중 한 명으로 출연해 존재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극중 코믹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이끌어갔습니다. 2019년에는 말모이에서 까막눈 김판수 역을 맡았고 봉오동 전투에서는 항일대도를 들고 일본군 장수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대한독립군 황해철 역을 맡았습니다. 두 작품 모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의 첫 SF 출연작인 승리호에서 우주정찰 로봇 업동이 역을 연기했으며 얼굴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CG, 작업용 모션 캡처와 목소리만으로 연기하는 독특한 경험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올빼미에서 인조 역으로 출연하여 배우 경력 처음으로 왕 역할을 맡았습니다. 인조의 광기 어린 모습을 훌륭하게 소화해내어 영화도 좋은 평가를 받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유해진 개인으로서는 주연작 누적 관객수 1억 명을 돌파한 정말 보기 드문 배우 중 한 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송강호, 하정우, 황정민에 이어 역대 네 번째였습니다. 2022년 박찬욱 감독이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한 21분짜리 단편 영화 일장춘몽에 출연하였으며 2023년에는 달짝지근의 차치호 역을 맡아 김희선과 멜로 연기를 선보였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친분을 쌓은 나영석 PD는 형 같은 사람이 김희선과 멜로를 찍는 세상이 왔다며 축하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2월에만 두 편의 공동주연 영화를 내놓았으나 도그데이즈는 손익분기점인 관객수 200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36만 명으로 최종 마감했으며 파묘는 1000만 관객이 넘는 성공을 거둬 2024년 한국 극장가 최고 흥행작이자 커리어 통산 네 번째 1000만 영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서브 주인공인 장의사 고영근으로 출연, 최민식과 김고은 사이에 중재적 역할을 담당하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에서 특유의 개그감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공연하는 연극 10개의 인디언 인형에 출연했으며 2003년 대학로 공연 이후 21년 만에 연극 출연이며 청주 청년극장으로는 30년 만에 복귀이기도 했습니다. 2026년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에서 또 한 번 뛰어난 연기와 대박, 흥행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커리어 5번째 1000만 영화를 기록해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2026년 3월 왕과 사는 남자의 대박 흥행에 힘입어 대한민국 배우 주연작 누적 관객수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역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1997년 이후 약 29년 만이며 주연으로 출연했던 타짜 이후 약 20여 년 만의 대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연작 누적 관객수 1억 명을 돌파한 게 2022년 12월이었는데 불과 3년여 만에 3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대한민국 배우 주연작 누적 관객수 1위가 되었습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먼저 주연작 누적 관객수 1억 명을 돌파한 배우들이 있었음에도 2020년대 코로나 시대 이후 급변하는 영화계에서 엄청난 관객 동원력을 보여주며 주연으로서 가장 관객을 많이 동원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방송 활동으로 예능면에서는 2006년 차승원의 헬스클럽으로 처음 모습을 보인 뒤 2007년에 차승원과 함께 공동으로 무릎 팍도사에 출연, 그 후에도 2008년에 해피투게더, 2012년에는 런닝맨 추석 특집에서도 출연하며 예능 및 방송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영화 출연에 비해 방송 활동이 드문 편에 속하고 출연 경력이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출연한 방송에서의 예능감이나 출연 성적은 제법 좋았습니다. 그럼 유해진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본적으로 고고하면서 차분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기나 게임 같은 것을 하면 승부욕이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반전 매력이 담긴 캐릭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 여행, 운동 마니아인 본인의 성향 덕분에 힘쓰는 장면과 스포츠도 상당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본연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모습과 가끔 승부욕에 빠져 마구 신경을 세우는 친근한 모습을 통해 영화에서 주로 연기해오던 익살스럽고 말 많은 캐릭터를 유해진의 실제 모습으로 연상케 한 사람들이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2013년 3월에 하차한 김승우의 후임으로 1박 2일 시즌2에 공식적으로 영입, 3월 29일 녹화에 참여해 이후 약 8개월간 정규 멤버로 출연했습니다. 방영 전 기자회견에서 밝히길 취미가 등산과 여행이고 TV로도 자연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나 여행기를 담은 프로그램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해 출연 제의가 오자 바로 승낙했다고. 여담으로 김승우와는 과거 라이터를 켜라의 주연과 조연으로 동반 출연한 바 있습니다. 첫 회에서 휴게소 동상에 숨어있는 모습으로 등장, 멤버들과 처음으로 마주했으며 게임이나 복불복에 관심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멤버들이 걱정하는 모습과 동시에 기존과는 많이 다른 큰형님의 등장으로 기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진도에 입성한 이후 저녁 식사 복불복과 야외 취침, 복불복에서 장렬하게 패배하고 처절하게 구르는 모습을 통해 망했어요. 차태현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첫 등장과 동시에 각종 라임 개그와 아재 개그를 선보이고 야외 취침, 복불복에서 혼자 3번 방으로 들어갈 때 1박 2일이니까 1 더하기 2는 3이라 혼자 3번 방을 고르는 등 자잘한 멘트들을 모두 받아내고 깨알 같은 재미를 담당하는 캐릭터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순발력 좋고 애드리브에 능한 이수근과 평소에도 아재 개그를 즐기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출연 시작 이후 8개월을 막 넘긴 2013년 11월 24일 1박 2일이 전면 개편을 맞이하면서 시즌2가 종영함에 따라 짧은 출연 기간을 마무리하고 하차했습니다. 1박 2일 하차 이후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삼시세끼 어촌편에 차승원, 손호준과 같이 출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1박 2일에 출연하기 이전 시즌을 연출했던 나영석의 연출작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출연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당시에 접한 능력들을 삼시세끼에서 가감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기서 본인 이름의 뜻이 바다해의 참 진임을 밝혀 자막을 통해 참바다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삼시세끼에서 손호준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전에 작품 등으로 만난 적이 없는 초면이었는데 자신보다 무려 14살 연하임에도 존댓말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친해진 후에는 편하게 했지만 유해진과 손호준의 나이 차이를 감안하면 놀라운 상황이고 경력에 따라 위아래가 확실하다고 하는 배우계에서 초면에 존댓말을 쓴다는 건 그의 인성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소 인성으로도 좋은 얘기들이 흘러나왔던 만큼 후배 연기자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 어촌편이 성황리에 종영된 이후 2015년 10월 9일 같은 멤버들과 함께 어촌편 시즌2에 출연했으며 이 역시 시즌1 못지않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어촌편 출연진의 남주혁이 합류하여 4인 체제로 삼시세끼 고창편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려견인 겨울이도 함께 출연했으며 2019년 3월 15일 삼시세끼 출연진 및 제작진이 모두 합류한 스페인 하숙에도 출연했습니다. 출연진은 차승원, 배정남. 2020년 5월 1일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 5에 차승원, 손호준과 함께 출연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삼시세끼 라이트를 통해 4년여 만에 삼시세끼 시리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출연 작품과 시상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대종상, 남우조연상 왕의 남자를 시작으로 제8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남우조연상, 이끼로 청룡영화상, 해적 바다로 간 산, 2015년 올해의 영화상 남우조연상, 제51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조연상, 택시운전사로 대한민국 대학영화제 남우주연상, 럭키로 특별상 등 영화 부분에서 대상은 아니었지만 늘 그의 존재는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이외 다수의 조연상 수상이 있었습니다. 영화상에서 보여주는 까불까불하고 깨방정을 떨 것 같은 캐릭터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매우 조용하고 생각이 깊다고 합니다. 연기에서 애드립으로 보이는 부분은 촬영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실제로 사생활에서는 독서와 사색을 즐기고 음악 감상이 취미라고 합니다. 육공병여단 군복무 중이던 이등병 시절에 1992년 MBC 우정의 무대에 출연해서 2주일의 성대모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해진이 이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의 나이는 불과 22세였으며 게스트로 출연한 여배우는 도지원이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육군단 예하 공병 출신으로 22살 이등병 때 우정의 무대에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20대에는 엄청난 노안이었지만 3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아서 지금은 오히려 동안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30년을 미리 늙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 축구선수 박지성과 닮았다. 심지어 키도 엇비슷하고 평발이라는 것도 똑같다. 이장과 군수 예고편에서는 이걸 셀프 개그로 삼아서 넌 뭐 잘났냐? 박지성 짝퉁같이 생겨가지고란 대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1박 2일에서도 별명이 유지성이다. 축구도 썩 잘하는 편이라고. 그리고 배철수의 음악캠프 2015년 6월 17일자 방송에 유해진 본인이 출연해 박지성으로부터 인정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박지성은 자신의 작은 아버지가 유해진과 더 닮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차범근도 약간 닮았다고 하였습니다. 유해진. 그의 인생을 이 짧은 영상으로 어찌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집 아저씨, 때로는 삼촌 같은 그냥 평범한 그의 얼굴이 이처럼 그만이 할 수 있던 캐릭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누가 그 엄흥도 역을 맡아 소화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잠시 생각이 깊어집니다. 유해진이었기 때문에 유해진만이 가질 수 있었던 독특한 그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인간미가 무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의 흑역사가 심어준 내면에서 올라오는 독특한 그의 연기력은 대본을 뛰어넘는 그의 철학이 더해져 영상을 창작으로 소화해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수상소감에서 작품이 없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고 안성기 배우의 말을 되뇌이며 살았다는 그의 마지막 멘트에서 화려한 플랫이 이면에 어려웠던 그의 배우 생활을 이 영화 한 편으로 보상받았다는 자체에 팬으로서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땅한 상을 받았고 마땅히 축복할 수 있었고 마땅히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를 한 편의 영화로 감동으로 휘몰아친 유해진 배우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